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유승민입니다. 2022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주식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시장 전망을 수립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투자 여건이 다소 다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만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식 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의견을 기존에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현금 비중을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 금리 상승 국면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내년에도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본다라면 미국과 유로존 선진국 주식시장의 선호를 더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면에 올해 내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주식시장을 확대로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현금에 대해서는 중립 그리고 채권의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지역별로 본다라면 이제 선진국이 선호될 것인가, 신흥국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선호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중장기 관점에서 최선호 시장으로 그리고 기타 시장은 중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그 관점에서 각각의 하나의 주제씩 넘어가면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작년부터 내년까지의 흐름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경제 성장은 코로나 충격으로 리세션, 경기 침체를 직면한 이후에 회복과 확장 국면을 지나서서 내년에도 소위 말하는 잠재 성장 이상의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글로벌 경제의 수준이 장기 평균 내지는 잠재 성장 수준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경기 둔화의 우려를 또 반영하는 그런 시각이 공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위험이자 화두인데요.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침체인 국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그런 국면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는 평년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둔화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국면에서 통화 정책은 테이퍼링에서 타이트닝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라면 기업 실적이 경기와 연동하여서 크게 늘었었죠.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봅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그 상승의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서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변동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매크로와 펀더멘털 요인을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가격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변동성으로 출현을 하는 것이죠. 2021년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인 빅스는 횡보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빅스의 공분상 값인 VVIX는 상승을 보였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무브라고 하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여건이
조금 약화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변동성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면에서는 투자 성향, 센티먼트 역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리스크온, 그렇지만 지역별로 디커플링이 있었다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인 지대로 심리가 이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오프까지는 안 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의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높이라든지 질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주되게 스토리텔링을 했던 것들이 T나, 그러니까 주식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라는 것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로보의 두려움,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펀더멘털 여건과 매크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는데 주식이 급락할까? 결국에는 다시 T나로 갈 거야 하는 이런 T나 내러티브가 동시에 작동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논점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상반기로는 보면 주식을 하향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어찌 보면은 다소 좀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되겠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는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될지 더 긴 기간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향후 한 3에서 6개월간은 주식시장이 조정의 압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러한 시점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텐데요.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통화정책 스탠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발신을 할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향후에 연준이 내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2023년, 4년은 연간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에 비한다면 한 절반 정도의 속도입니다. 즉 연준이 신중한 유연한 그런 정책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가 내년에 살펴봐야 할 변수이고요. 두 번째는 각국의 경제 정상화가 순조롭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수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팬데믹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팬데믹이 빨리 통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라면 각국은 봉쇄보다는 경제활동 정상화의 관점에서 아마 정책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친다라면 내년 아마 중반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라면 말씀드렸던 조건이 또는 어떤 연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당연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올리긴 해야겠지만 성장이 부실하다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겠지만 그 이후에 주식의 반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회복의 단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상하는 국면에서 주가는 대체적으로 양호했다라는 점에서 내년에 첫 금리 인상 시점 전후로 바이 더 딥스 주식을 늘리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늘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인상 후반 사이클이 되면은 다시 주가는 비용 부담이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 적절한 논리다라는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그렇다면 내년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타날 때 선진국과 신흥국 중에서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라는 논쟁이 당연히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의 상대 밸류에이션, PER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이 그림이 위로 간다는 얘기는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아래로 가는 것은 싸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선진 대비 신흥국의 PER은 2020년 지난해 봄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급락했던 국면과 비슷할 정도까지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흥국의 어떤 백신 보급이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느리고요. 또한 그러한 이유로 신종 변이라든지 코로나 변종의 그런 확산의 위험에 있어서 신흥국이 더 불리한 여건들이 계속 신흥국을 할인으로 놓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정책이 올해는 신흥국의 또 다른 부담으로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주가는 매우 싼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싸다 그래서 늘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수개월 전만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지하실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건은 내년에 중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활동 정상화인데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는 글로벌리 경제활동이 충분히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관건은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정책은 내년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어느 정도 내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약한 강도라도 완화 정책 또는 경기 부양책을 가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 현재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특정 시점 아마 중반 정도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는 신흥국을 트레이딩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전제를 한 이유는 여전히 현 경제의 구성상 본다라면 신흥국이 주도권을 갖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등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시장 전망에 있어서 세 번째 논점입니다. 올해도 내내 그랬지만 금리가 반등을 나타내면서 성장주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가치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요, 그 미국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잇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전체 GDP 창출에 대한 그 부가가치 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투자 비중입니다. 과거에는 유형자산의 투자가 경제 성장을 더 주도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러나 현재는 이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적인 회계 기법에 의한 분석들 그리고 그에 의한 재무 비율들은 이러한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기업가치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R&D 투자가 어떻게 기업가치를 올릴지에 대해서 전통적인 회계 방식은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의 성장의 주도권은 이런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소위 얘기하는 빅텍이라든지 대표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내년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런 환경에서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러한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대표 기업들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의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신흥국의 트레이딩 기회가 다시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주도권은 여전히 선진국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자산 배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내년에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 그러나 중반 이후에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